여러분,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끼느냐에 따라 내 기운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반지를 끼는 방법에 따라 재물운, 인간관계, 건강운 등 다양한 운을 높일 수 있는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운이 들어와 돈복이 터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손가락별로 반지를 끼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진심으로 염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지를 끼워 운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엄지손가락입니다. 풍수학적으로 엄지손가락은 힘과 결단력을 의미합니다.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 사업의 성공과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크게 높여주어 자연스럽게 재물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어떤 모임의 대표 역할을 맡고 계시다면 반드시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보세요. 특히 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면 왼쪽 엄지손가락에, 높은 성과를 이뤄야 하는 일 중심의 일이라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리더십이 강화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지손가락입니다. 풍수학적으로 검지손가락은 목표와 권위를 의미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반드시 검지손가락에 반지를 끼우세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맞다면 왼쪽 검지에,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하다면 오른쪽 검지에 반지를 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큰 재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오른쪽 검지에 반지를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오른쪽 검지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검지 손가락의 반지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세 번째, 중지 손가락입니다. 중지는 균형과 책임감을 뜻합니다. 큰 돈을 얻고도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지에 반지를 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횡재수를 불러오는 비법이기도 한데 대운을 받기에 충분한 그릇이라면 큰 횡재가 있을 것이고 부족한 그릇이라면 책임감과 균형을 채워줄 것입니다. 중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 재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균형 감각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에 반지를 끼우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약지 손가락입니다. 약지는 대인관계와 감정을 주관합니다. 결혼 반지를 약지에 끼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감정 표현이 서툰 경우 약지에 반지를 끼면 마음의 안정과 대인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약지에 반지를 끼워 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약지에 반지를 끼우면 감정적인 안정과 함께 애정운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의사소통과 적응을 뜻합니다. 승진이나 중요한 계약 목표 성취를 앞두고 있다면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원활한 소통과 변화된 삶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중요한 기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새끼 손가락의 반지는 또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지를 끼는 것이 좋을까요? 금반지가 가장 좋습니다. 금은 재물을 부르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보석이 박혀 있어도 무관하지만 뾰족한 디자인의 반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골 반지와 같은 이상한 형태의 반지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반지를 끼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아시겠죠? 한 달씩 다양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보며 자신에게 맞는 손가락을 찾아보세요. 효과를 본 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착용해서는 안 될 반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인의 반지입니다. 고인이 되신 분의 반지는 그분의 의미와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용하면 좋지 않은 일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반지는 좋은 기억을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지를 몸에 착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기운이 담긴 물건은 그저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하게 큰 보석 반지입니다. 너무 큰 보석은 오히려 운을 튕겨내는 작용을 합니다. 반지에 박힌 보석이 크면 클수록 그 보석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주인의 기운을 눌러버리고 들어오는 좋은 운도 달아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크기의 보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큰 보석 반지는 주인의 기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의 보석을 선택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개수의 반지입니다. 너무 많은 반지는 기운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에너지가 충돌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지를 여러 개 끼면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 오히려 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우는 것보다는 필요한 손가락에만 반지를 끼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2개 이상의 반지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한 손에 하나씩만 끼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뾰족하거나 날이 선 반지입니다. 이런 반지는 살의 기운을 띠고 있어 싸움이나 구설, 송사에 휘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반지는 타인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날이 서 있는 디자인은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패션으로는 멋질지 모르지만 풍수학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골 모양의 반지 등 형태가 이상한 반지도 같은 이유로 착용을 피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반지 착용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작은 운을 모아 큰 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셔서 재물이 쌓이고 행운을 부르는 풍수 정보를 받아가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